태도 수업 책을 내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코로나 시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태도와 멘탈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초 체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랬더니요, 촬영 감독님이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면 재미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태도 수업, 그 중에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태도 수업 책의 메인 문구는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담대하게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도 가장 담대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담대한 태도를 가지면 바로 사업이 살아나느냐, 매출이 올라가느냐? 답은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 담대한 태도가 없으면서, 그래서 불안에 끌려다니면서 사업이 살아날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코로나는 장기전입니다. 경기 침체는 잠깐이 아니죠. 다 같이 힘들어졌다가 조금만 버티면 또 다 같이 좋아지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습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해보면요, 단기전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잘 짰는데 기막히게 타이밍이 먹혀들면 하수가 고수를 이기기도 해요. 하지만 장기전을 가면 거의 100% 실력 싸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기본기죠. 기본이 탄탄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국제야구 시합을 토너먼트로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을 왕왕 이기기는 해도 리그전으로 1년 내내 하면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결국 코로나는 장기전이고 기본기와 실력이 있어야 오래 불어닥치는 태풍을 뚫어낼 수가 있는데, 그 태풍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돛을 붙들고 있으려면 태도와 멘탈이 튼튼해야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순간 손을 확 놔요. 정신을 놓는 겁니다. 손을 놓은 사이에 배가 기우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태도와 멘탈이 튼튼한 다음에야 방향도 바꿔볼 수 있고 시도도 해볼 수 있고 기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담대한 태도를 장착하는 건 코로나 장기전을 헤쳐나가는데 필수다라는 얘기예요. 태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새 아이템이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코로나 시기라서 더 잘 된다고 하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랜덤이 아니에요. 탄탄한 태도, 멘탈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급한 이슈,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시죠. 이건 사실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꺾이면 어쩌지? 이 아이템이 통할까? 먹힐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잘 풀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두려움은 온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 겁쟁이가 아니에요. 왜냐? 두려움은 원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생겨나도록 프로그래밍된 감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등장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의 진화 과정 속에서 장착된 거예요. 정말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겁부터 듭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움이 드는 건 여러분의 뇌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뇌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은 새로운 시도, 기회의 창출, 참신한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밤에 고속도로에 뛰어든 사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보이면 사슴은 깜짝 놀라서
꿈쩍도 안 하고 제자리에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답니다. 충분히 차를 피할 수 있는데도 놀라서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다가 차에 치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업자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생각이 정지된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두뇌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3층짜리 통제실이라고 보면 돼요. 1층은 체온, 소화, 수면처럼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을 담당하는 부분, 뇌의 칸입니다. 2층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입니다. 두려움도 당연히 여기 담당이죠. 그 위에 3층은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것은 이 대뇌피질의 역할입니다. 각 층의 주요 업무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래요. 생명유지, 감정, 이성. 문제는 2층과 3층이 서로 경쟁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서로 몸 전체를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2층 감정이 우리 몸을 장악하면 3층 이성은 입을 다물고요. 3층 이성이 움직이면 2층 감정은 조용해요. 욱하는 성질 올라와서 이성의 끈 놓아버리는 거 보신 적 있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올라온다면 2층이 장악한 겁니다. 2층이 장악하면 뭐라고 했죠? 3층 생각은 움직이지 않아요. 담대한 태도를 갖지 않고 코로나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제가 단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서는 생각이 움직이지가 않죠.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 코로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일단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우선 방금 말씀드린 이 두뇌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파란을 먹고 들어가요. 자꾸 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일단 두려움을 나는 극복해놓고 보겠다. 일단 두려움은 제거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경기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도요. 일단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라고 결심부터 하면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두려움의 파랄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결심은 대뇌피질, 즉 두뇌의 3층의 작용이거든요. 3층이 작용하면 뭐라고 했죠? 2층 감정이 조용해진다고 했어요. 2층 감정이 조용해지면 두려움이 사그라듭니다. 두려움이 사그라들면 그제서야 사업을 굴릴 다른 생각, 다른 아이템, 다른 마케팅, 다른 영업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결심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최소한 무슨 수를 써서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최소한 무슨 수를 써서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소리내서 해보셨습니까? 소리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무언가를 단언할 때 우리한테 그것이 각인됩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말이 각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소리내서 해보세요. 나는 최소한 무슨 수를 써서든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는 느낌이 드세요? 왠지 희망이 아주 조금 생기는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최소한 두려움에는 휩싸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이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더 자세한 방법은 다음번에 나머지 방법들은 또 다룰게요. 제우의 서재,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